자, 우리 효진이 나올 동안 자, 쌤이 이렇게 질문을 받을게. 이거 예제 문제거든? 이제 잠깐 멈춰서 앞에 거 털고 가자. 자, 예제 문제인데 또 돈도 떨어지고요. 자, 선생님은 요 색깔로 쳐줄게. 이렇게 쳐줄 테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거 말해줘. 일단 첫 번째 줄, 뭐 두 번째 줄 이렇게. 어떤 거? 제거 유형 예제에서 모르는 거 물어봐. century 몇 번째 줄입니까? fourth century 같이 묶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자, 나 시작했다. 수세기 동안. 자, 단어는 미리 잡고 보자. 자, 또요. 없으면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 오토메이톤즈. 자, 이거는 자동장치. 그 다음에 옆에 artificial. yes. artificial, 인공적인. 야, 그래서 AI의 약어잖아. 그건 플레임이 뭐야?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줘. 그래서 AI예요. 자, 또요. 네, 1번 문장 넘어가 볼까? 없나봐. 2번 문장. visual. 응? literature. 한 번 더? 잠깐만. 미주얼 먼저 해결하고 갈게. 미주얼. 2번 문장이니? 네. 아, 이거. 미주얼. 미주얼. 측정하다. 그다음에 밑에 잠깐만. 저기 효진이 어떤 거? 됐어? 너 아까 뭐 물어보지 않았니? literature. 야, 이거 뭐야? 이건 알아야 솔까? 뭐야? 문화. 그래, 안 해. 왜 물어보는 거야? 헷갈려.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시연이? 오토 마우스리라. 야, 그럼 아가 이거 응용해봐. 얘가 뭐야? 자동 장치. 그러면 이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래, 좋아. 튜링. 매티시안. 홀로, 잠깐만. 뭐라고? 어디야? 몇 번이야? 그거 1950 브리티시 뒤에. 자, 1950 브리티시 뒤에. 1950 브리티시는 어딨어? 여기에. 이거? 네. 이거? 수학자. 자, 수학자. mathematician. 수학자. 튜링. 튜링은 봐봐. 아까 앞에가 대문자지? 네. 그럼 김효진 같은 거야. 자, 또. 리플레이싱. replacing. 자, 몇 번에 들어가? 내가 바로바로 못 찾으니까. MIT. MIT, professor, blah blah, replacing. 여기. 야, 얘네 아는 사람 말해봐. 대체야, 너 무서워. 저봐, 너 앞에 등급 바뀌어야 돼서 이제. 대체하나. 자, 또. 코인드. 여러분들이 아는 코인은 뭐밖에 없냐? 동자. 비트코인 아니야, 비트코인? 그치? 코인들은 여기서 동사로 써서요. 좀 어려운 말로 먼저 쓰면 주조하다라는 거거든? 주조하다? 이게 뭔가요? 자, 이게 뭔가요? 새로운 용어를 만들다. 그 밑에 오토만 하는 거. 그치? 이거는 비슷하잖아.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럼 이것도. 자동화. 이렇게 하면 돼. 프리비어스. previous. 이거 다 아는 사람 말해줘봐. 맞아. 등급 몰라야 돼? 오사. 자, 또 모르는 거. 왜 이쪽 줄은 안 나오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어디 있어? 5번에? 그럼 이거 모를 수 있겠다. 얘들아, 이렇게 같이 치자. be programmed to. 얘들아, 프로그램은 뭐야? 프로그램이지. 그럼 내가 이거 프로그램으로 짰어.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e programmed to 하면 뭐뭐 하도록 설계되다. 만들어지다. 이렇게 보세요. 엔다우드가 궁금합니다. endow. 밑에 있네? endow. 부여하다. 다 있는데? 맞아.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웃긴 게 모의고사 풀 때요 이 밑에를 각주라고 하거든요. 이거 안 보는 친구들 있어. 그래서 본인이 습관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밑에 있나 보면 돼. 알겠지? 자, 요 정도면 돼? 소민이 예린이 돼?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니네 둘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해야 되지? NYTS 아, miss. 자, miss 아는 친구들 도와줘, miss. 자, 지금 말하는 게 신화, 미신, 하나 더. 여성? 예? 이게 어떻게 여성까지 가죠? 자, 근거 없는 믿음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수능 공부할 때는 there have been myths about 이렇게 출발하면 통념에 대한 얘기고 뒤에서 반박을 할 때 쓰거든요. 근거 없는 믿음. 다 된 건가요? 됐어? 이 정도? 오케이. 자, 그러면 요양 유형 예제도 넘어갈게. 이거 아직 못 찾은 친구도 있거든. 그 친구들은 친구들이 말하는 거 먼저 들어봐. 얘는 좀 어려워. 자, 속출하고 있죠. 자, 첫 문장에 비전 나왔고, 이스타빌리시 나왔고, 언컨시어스 나왔고, 프리컨셉션 나왔고, 히어라케라고 있습니다. 예스? 아, 프라이오리티즈. 자, 또. 랄랄라? 랄랄라? 잠깐만, 막혔어. 아, 랄랄라. 자, 펑셔널이란 단어 봤는데요? 여기. 됐지? 난 visualize. 또. momentary where? 아, 나 진짜 차트까지 잘 쳤지? 했지 이미? 늦었지? 응. 자, 또. expectation where? 밑에요. 선생님 화면 밑에서 두 번째. 네, 화면 밑에서 아주 효율적인 지도였어요. 자, expectation. interfere. 또. 랄라? visualize. where? 중간에요. 했잖아, 서아야. 늦었잖아. 어디 있어 또? 요거. 얘가 원형, 얘가 ing. 오케이? 네. 또. 수민이 얘 다 알아요, 단어? 애들이 다 해줬어요? 오케이. 아연이는요? 다 했어요? 아연이 지금 관망 중이야. 자, 민지는? 아,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 그래. 자, 얘는 좀 어려운 지문이라 내가 알려줄 건데, 비전이야, 뭐야? 비전. 시력. 시각이란 뜻이 있어. 하나는 시각이야, 시각. 근데 얘들아, 그런 것도 있지 않니? 2026년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 그때 비전은 뭘까? 트렌드. 목표, 트렌드, 전망. 전망, 비전, 전망. 소민아, 지금 네 수업이야, 네 수업. 알았어? 어떻게 꺼? 들어가. 꺼져. 됐어. 이게 활성화됐어. 자, 그다음에 프리컨셉션 외울게. 자, 컨셉이란 단어 알아 몰라? 컨셉 뭐야? 개념이지. 그럼 컨셉션은 내 머리에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프리라는 접두어는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야? 먼저 들어와 있어. 얘를 만나서 직접 보기도 전에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 뭐게? 선입견. 됐죠? 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establish라고 하는 건요. 설립하다인데, 근데 이상하지 않니? 무의식적인 뭐뭐를 설립하다. 무의식에다가 설립을 쓰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establish라고 하는 건 완전 자리를 딱 잡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establish는 확고히 하다. 또 자리 잡다. 이런 느낌이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established firm이라고 할까? firm은 회사거든요. 그럼 이거 어떤 회사 말할 것 같아? 건설회사. 아주 좋은 추론인데 약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회사라는 의미야. 그래서 대기업을 나타내요. established firm. 알겠죠? 자, 뒤에 나오는 unconscious는 알 것 같은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뭐야? 아니다. 맞아. 그래서 무의식적인. 무의식이야? 무. 없을 무. 무의식. 의식 있어 없어 지금 김시영 의식. 있어요.
그럼 됐어. 자, 그 다음 단어인데 이건 어려워요. 희열하게라고 읽을 겁니다. 뭐라고요? 희열하게. 다시 뭐라고요? 희열하게. 한 번 더요. 희열하게. 자, 얘는 어려워요. 계급. 맞지? 맞지? 계층. 하나 더. 이 말 알까? 위계질서. 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사장, 부장, 과장, 차장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알 것 같은데. 기능. 그럼 기능적인, 기능의라는 단어가 돼. 굿굿. 야, 지금 공부할 시간 줄여주는 거야. 자, 다음 얘도 알 수 있어. 뭐야? 순간. 그럼 momentary. 순간적인. 자, 그 다음 거 프라이오리티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priority. 한 번 더. priority. 자, 얘 아는 사람? 우서아. 우서하. 자, 우선순위.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여러분들, 와, 비주얼 끝판왕. 어떤 거야? 비주얼 끝판왕. 예쁜 거, 잘생긴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럼 비주얼을 만들다입니다. 그래서 시각화하다. 아이 잘해요. 얘는 진짜 우리 구문 때 계속 질문하거든요. 얘는 이거 좀 외워라 이제. expect가 뭐야?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그럼 뭐예요? 예상, 예측, 기대. 그냥 명사로 쓰면 돼. 자, 요거 뭐라고요? 예상, 예측, 기대. 안 쓸게요. 라스트. 자, 이거 외우려면 요거 기억하면 돼. 앞에 인터 있지, 인터. 얘들아, 우리 이렇게 교차로 뭐라 거냐? 교차로. 영어로 뭐라 그래? 얘건 뭐야, 예린아? 너무 없어 보이잖아. 자, 인터체인지는 뭐야? 인터체인지. IC. 호남 IC, 전남 IC 이렇게 말하는. 고속도로 가면서 본 적 없어? 차 타본 적 없어? 이게 뭐야? 사이를 지나간다란 말이야. 그래서 인터라고 하는 거는 서로거든. 그럼 인터는 사이에 끼어가지고 fear, 화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interfere, 방해하다, 간섭하다. 야, 진짜 어휘 별거 없어. 야, 그래서 내가 단어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또 화가 확 나네. 야, 데이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면 되거더라. 하루에 몇 개야? 많아봤자. 그거 오늘 100개라서 많아서 안 외웠다며. 그럼 많아봤자 100개인 거 아니야? 그럼 100개에서 솔까 모르는 거 100개야? 네. 아, 그래?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어. 자, 넘어갈게. 자, interfere 뒷부분에서 이제 또 질문해 볼게. 어떤 거 볼까? 임파트랄리. 자, 찾을 수 있어. 이거지롱. 맞지? 네. 다큐먼트. 좀 어렵네. 한 번 더. document. 인터프레트. 플랜디스. 메커니컬. 요거랑 아까 서 말한 거 잊었어. 위에서 두 번째 플랜디스. 그래서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자, 이제 위아래가 헷갈리는 지경이죠. 네, 효진이? mechanical. unrecognizable. 우후. 여기 unrecognizable. 또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수민이 다 들어온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아까 인터피어까지 했고요. document에다 다큐멘트가 뭐야? 문서지. 그럼 문서를 동사로 하면 뭐겠어? 문서가 작성하다. 문서를 작성하다. 그럼 내가 뭔가를 기록하다. 다큐멘트 뭐야? 기록하다. 그래서 documentary가 뭐야? 기록물. 이거 뭐야, 예린아? 우리 예린이 형언하는 게 신기하네요. 자, document.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별표. 네, 나 충격적이지 않아? 지금 형광펜 쳤던 거 중에 별표 처음 나왔다. 충격적이어야 돼. 알겠지? 단어 잘 외워야 돼, 우리. 자, 봐봐. 이 단어 외우려면 우리 출발은 파트부터. 파트. 자, 이거 뭐야? 파트. 서아야, 뭐라고? 부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꿔올래. partial.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파트가 부분이야. 부분적인 이란 뜻이야.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쌤, 부분적인 이란 단어면요. 부분적인 이란 단어거든?
그 하나 더 뜻을 나아갈게. 자,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건의 일부만 보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제대로 보는 거야? 잘못 보는 거야? 야,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사안을 부분적으로만 보니? 말 바꿔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대충 보니 좀 더. 이게 한쪽만 보는 거잖아. 어? 단편을 하나만 보는 건데, 그 이런 의미야. 얘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얘네 말만 들어. 뭐라고요? 이거 뭐라 그래? 얘네 말만 듣고 얘네 의견으로 부분적으로 치우쳐져 있어. 뭐야?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란 단어야. 그래서 partial이라는 건 편파적인이란 단어야, 얘들아. 자, 이제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 한국말 편파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소민이 표정이 약간 쎄했거든요. 아는 거죠? 편파적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 임이라는 뭘 붙인 거야? 반대말 붙인 거야. 그럼 impartial은 뜻이 뭐겠어? 편파적이지 않아. 아는. 자, 이제 이게 직관적이야. 그럼 바꿔봐. 자, 편파적이지 않은은 뭐하게 봐주는 거야? 공평하게. 맞아요. 그래서 impartially 하면 공정한, 공평한 이 뜻이야. 괜찮죠? 외워주시고 다음 넘어가서 자, interpret는요 해석하다. 얘는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알 텐데, 저 사람은 유명한 메케닉이야.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메케닉이야. 정비하는 사람이야. 그럼 메카닉이 이 단어거든. 그럼 mechanical 하면 뭘까? 정비의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럼 정비하는 사람들은 뭘 만져? 사람을 만져? 기계를 만져? 기계 만지죠. 그래서 mechanical 하면 기계의, 기계적인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거, 아연이 영혼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또 가요. 자, 여러분들 요거 flat. 뚱뚱한. 야, 플랫 슈즈 신어본 적 있어, 없어? 플랫 슈즈. 바닥이 뭐해? 평평하잖아. 뚱뚱한이 아니라 평평한. 그래서 flatness 하면은 평평함, 납작함 이런 뜻이야. flatness, 평평함. 야, 이거 솔까 집 가서 정리하고 3번씩만 쓰면 외워진다. 외워라. 알겠죠? 자, 마지막 볼게요. 이거부터 봅시다. recognize 원형. 뭐야? 다 알지? 인지하다, 인식하다요. 그거 unrecognizable. 없는. 인지할 수 없는. 끝. unrecognizable 예리나 뜻 뭐라고? 없는. 오케이. 자, 밑에도 봐야 돼요. 자, 밑에 단어 복습 들어갑니다, 아가들. 자, visual 뭐였어요? visual. 시각적인. established 뭐였어요? 설립된, 자리 잡은. 히어라케 뭐였어요? 계급. functional 뭐였어요? function. 기능적인. 그 다음 모를 만한 거는 perspective. 관점. 그치? 자, 라스트 팡. 얘들아, 요약문 40번 문제는 선지 단어 모르면 그 문제는 절대 못 맞추는 문제야. 특히 우리 이제 고등학교 나왔죠. 보니까 지금 쌤이 이제 담당하게 될 고등학교가 해성, 휘경, 경희, 석관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럼 이 친구들한테 해성, 휘경, 경희, 석관 그치? 자,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요. 내신 들어가면 이 요약문 문제 있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데 어느 경우로 나오든 배점이 제일 높은 문제야. 그래서 요약 문제는요. 우리가 수능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할 때는 더 중요도가 높아. 그럼 제가 해성된 친구들 손 들어볼래? 해성? 해성? 시연이 하나구나. 하나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경희여고 손 들어볼까? 경희여고 이렇게. 오, 알겠어. 자, 이 친구들은 특히나 요 요약문에서 선지 해석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얘들아, A에서 모르는 단어 물어봐봐. enhance. 자, enhance라고 하고요. 자, 또 simple에서 멈췄죠. simplify. 또 오, 괜찮은가 봐. 잠깐만요. accurate. accurate. B까지 가볼까? 좋아. accurate. 또 interrupt. neutral. 또 다들 이건 돼? inconsistent? 뭐야? 수민이 알면 얘기해주라. 잘 모르겠어. 혹시 아는 건데 다 듣고 있는가 봐. 자, 또
없어? 이 정도면 돼. 응? interrupt 체크했어. 자, 그럼 얘도 볼게. 얘다 enhance는 향상시키다. 난 밑에 simplify는 얘가 변형된 형태라 원래는 simplify, y로 끝나야 돼요. 그럼 이렇게 simplify 하면 뭐야? 단순화하다. 자, 그 다음 interrupt 하면 얘도 사이에 껴서 뭐하다? 방해하다. 이거고요. accurate는 이제 외웁시다. 자주 물어봤던 단어예요. 정확한.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할 텐데 웜톤, 쿨톤 아닌 애들 뭐라 그래? 뉴트럴. 그 뉴트럴이야. 그럼 무슨 의미겠냐? 중간, 중립. 그치? 중립의. 그러면 흑도 백도 아닌 중립. 자, 그 다음에 inconsistent 외우기 전에 consistent 먼저 외우자. 자, consistent는 일관된 이란 뜻이고요. 그럼 inconsistent 하면 일관되지 않은, 불규칙한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내가 단어는 다 본 것 같아. 그치? 그럼 이제 단어 몰라서 못 풀었단 말은 안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 우리가 오늘 볼 문제는요, 전체 오답률로 따지면 48%, 그러니까 반타작 정도인데 우린 당연히 맞추는 반이야, 틀리는 반이야? 에? 맞추는 반이어야 되죠. 메타인지 하십시오. 우린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5번 문제를 풀 때 내가 팁을 줄게. 자, 1번이 첫 문장부터 나와? 아니면 첫 문장이 따로 있어? 첫 문장이 따로 있지. 자, 여러분 이제 짐 빠지지 마세요. 자, 왼쪽 밑에 여백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쌤이 여기다 적는 거 왼쪽 밑에다 적으세요. 자, 어디에다 적어요? 왼쪽 밑에다 적으세요. 쌤, 이 유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제거. 자,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도 다루는 유형이 뭘까? 제거. 거기에 주제 제목 까먹지 말라고 23, 24 또 할 거야. 알겠지? 토요일 첨삭 때. 자, 그럼 제거 유형의 풀이법 한번 보자. 제거 유형 풀이법. 일단 얘는 문제의 발문이 이래. 다음 중 지문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그럼 흐름에 벗어나는 문장을 고르세요. 이 말이야. 결국 딴소리 하는 거 한 문장 골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려면 제거 유형 풀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야 딴소리가 뭔지를 알 거 아니냐. 자, 이 말 이해돼 안 돼? 되지. 근데 주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번 선지 앞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1번 선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주제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늘 말하는 게 영어 지문은 첫 문장 독해가 중요해 얘들아,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야. 자, 얘들아, 보통 이 제거 유형 답은 몇 번에 많이 나오냐? 3번 아니면 5번은 절대 안 나와. 몇 번? 4번. 3, 4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답률이 높게 나올 때는 몇 번에도 나와? 2번에도 나와. 근데 몇 번은 나온 적은 없어? 1번은 나온 적 없거든. 그래서 쌤이 팁을 주는 건 1번 앞까지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몇 번까지는 가도 괜찮다. 1번까지는 그냥 술술 읽어도 괜찮다. 자, 근데 다만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읽을 땐 1번부터 5번에 각각 나오는 각 앞에 나오는 자, 색깔펜 바꿔서 무슨 단서를 찾으면서 형광펜 단서 얘를 찾으면서 적절하게 이어지는지 검토하면서 읽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해지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2점 깔고 가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쌤 우리가 1번 문장을 볼 건데 1번 문장에 형광펜 치고 싶은 단어가 하나 보여요. 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likewise. 이제 조금 보이니? likewise.
이 likewise는 뜻이 뭐야?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야. 그럼 쌤 이와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건 앞뒤 문장 같은 말 할 거야? 다른 말 할 거야? 같은 말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적절하게 이어지는지를 보라 라는 건 앞문장과 1번 문장은 뭐 한 말이 맞아? 같은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가라는 얘기야. 제거 문제가 틀리게 되면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 그럼 놀랍게도 다 똑같은 말 같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찍게 되면 그때 틀리는 거거든. 자, 그러니 likewise 잡고 앞뒤 문장 뭐 할 거다? 같을 거다가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그죠? 자, 그 다음도 예를 들어 볼게요. 1950년대. 자, 이게 형광펜 단서 아닙니까? 이게 왜 형광펜 단서예요? 예시? 왜 예시라고 생각해? 우서와 등급 올라야 되는 우서와? 왜 그런 거 같아? 올릴 수 있어서 그래.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그치?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 우리 쓰자. 선생님, 왼쪽에 우리 공간 있죠? 거기 맞춰서, 자, likewise 나온다. 형광펜 단서 정리해야 돼. 자, likewise 나오면요. 앞 내용과 어떤 논지가 나온다? 같은, 동일 논지. 자, 그리고 서아가 말해줬던 거. 자, 2번에 1950이란 단어 있었지? 그 왼쪽에 열 맞춰서 쌤은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줄게. 자, 구체적, 인물, 시점, 장소가 등장을 한대요. 그러면 따로 for example 같은 게 나오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 예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1950이란 단어를 봤을 때 앞문장에 대한 예시가 잘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또 가볼게요. 자, 3번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A few, 이거 여러분들 릴스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A few years later 이러면서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쌤 그러면 이 a few years later를 볼 수 있는 건 앞에서 제시했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위에서 1950년대 출발했고 그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다면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야. 그럼 앞 내용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캐치해야 될 것이고, 어머, 4번 문장에는 뭐가 있네? 형광펜 단서 but. 그럼 쌤 but이 나오면 얘는 따로 안 적을게. 내용이 뭐 돼야 돼? 반대돼야지. 이건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라스트. since then에다 형광펜. 자, 얘들아, 여기서 since then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그 이후에 라는 표현이야. 그럼 쌤 여기서도 since then 이라고 한다면 얘는 해석이 그 이후에 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얘도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그러니 시간에 흘렀다는 건 앞 내용과 또 뭐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말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내가 좀 풀어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텐데, 자, 얘들아, 영리하게 가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 찍어야 돼. 찍더라도 몇 번 중에 찍어야 돼? 몇 번 중에? 3, 4 중에 찍어야 돼. 알겠지? 자, 답 골라봐. 골라봐요.
답을 찾으면 쌤을 보면 돼. 릴리즈가 뭐예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렇게 배포, 출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야, 4번. 자, 얘들아, 이렇게 내가 이제 우리 약속을 하자. 선생님은 여기서 문제 풀릴 때 되게 좋아하거든? 풀고 나면 날 봐. 그럼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럼 손으로 몇 번 찍었나 날 알려줘. 그럼 내가 맞았다, 틀렸다 표현을 할 텐데 1번 찍었을 때 이렇게만 하지 마. 알겠지? 이렇게만 하지 마. 이상하게 막 잃어버리면 내가 몰라봐요. 알겠죠?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답은 4번이야. 서한은 어디 읽고 있었어? 3번 읽고 있었구나. 효진이 어디 읽고 있었어? 3번 읽고 있었구나. 오케이. 자,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르긴 해야 되는데 소재가 낯설어요. 그래서 같이 한 번만 연습은 해봅시다. 우리 처음 문제 푸는 거니까. 답은 4번이었고, 자, 내가 한번 직독직해 예로 가볼게. 보자. 자, 인간들은 꿈꿔왔다, 수세기 동안. 뭘 꿈꿔왔냐면 기계를 꿈꿔온 거야. 뭐 할 수 있는 기계였냐면 could become intelligent, 뭘 가질 수 있고 지능, and make, 만들 수 있어, human-like decision, 누구와 같은 결정을, 사람과 같은 결정을.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을 읽었을 때는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만 남아있어야 돼. 사람 만들겠다는 거야, 기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기계의 특징이 뭐예요? 지능을 가졌고, 그리고 누구를 닮아 있어? 인간을 닮은 뭘 할 수 있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계야. 이 정도로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정리하기로 했지? 사람들은 기계를 꿈꿔왔는데 이 기계는 지능이 있으며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기계를 꿈꿔왔다. 자, 이게 내가 첨삭지 시키면서 의도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실전에서 시간 재고 문제 풀 거야. 그땐 이거 써? 못 써? 못 써. 쓰는 건 수업을 들으면 분석하거나 오답 노트 할 때예요. 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되면 이제부터 지문을 읽을 때는 동그라미, 밑줄, 박스만 치면서 빠르게 키워드를 골라낼 거야. 그래서 독해할 때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쭉 밑줄 치는 거 있지.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야. 고쳐야 돼.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 알면 돼. 좋아, 가볼게 이제 다시. 자, there have been myths. 그리고 이런 신화가 있다. about, 뭐에 대한 신화? 로봇에 대한 신화, 자동장치에 대한 신화, 인공적인 존재에 대한 신화. 자, 빙을 뭐라고 해석했어? 존재라고 번역하면 돼. 빙은 고대 그리스 이후로 말이다.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likewise가 나왔으니까 사람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기계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기계? 그리고 기계는 그냥 고철덩어리 기계야? 지능을 갖춘 기계야? 지능을 갖춘 기계. 그래서 이해해봐. 위에는 지능을 갖춘 기계에 대한 모도 많았었고 신화.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걸쳐서 꿈꾸는 모도 많았다. 문학. 그럼 문학도 누굴 닮아 있는 걸 만들고 싶어? 인간을 닮은. 그럼 이제부터 우리 눈에 뭐만 딱 보이면 되냐면 문학 작품에서도 만들고 싶었구나. 누구를 닮았던? 인간을 닮았던. 이제 이 키워드만 보면 돼. 그럼 얘들아, 이 글의 주제를 한번 말해봐. 무슨 로봇에 대한, 무슨 기계에 대한, 무슨 기계에 대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기계에 대한? 사람을 닮은 기계에 대한, 혹은 뭘 갖춘?
지능을 갖춘 기계에 대한 현재에 대한 거야. 과거에서부터의 기원이야. 과거에서부터의 기원이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잡은 주제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제 거기서 결이 다른 걸 찾아야 돼. 자, 그럼 1950년대라고 나오니까 얘도 뭘 만들려고 했던 애일까? 지능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던 애일 거야. 그럼 읽어보자. 1950년대 영국의 수학자였던 블라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sked 물어본 거야. whether 인지 아닌지 물어본 건데 기계가 생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지. 어머, reason이 여기서는 could에 걸리는 동사니까 이유라고 하면 안 되고 뭐하다? 추론하다라고 번역할 거야. 추론하다. 계속 놓치지 말고 들어. 생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지 아닌지 마치 누구처럼? 인간처럼. 그걸 물었고 and then 그런 다음에 developed 만들어냈대. 무슨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 번역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대문자니까. to 뭐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만들었냐면 기계의 인텔리전스 하면 뭐예요? 지능을 measure 뭐 하려고? 측정하려고. and 그리고 whether the machine 그 기계가 think autonomously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측정하려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이제 이걸 조금 더 가면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럼 쌤 여기서도 자동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도 기계 지능이라는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얘까지도 맞아 안 맞아? 맞아. 똑같이 이어지는 거 맞아.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들어갈 거니까 1950년대에서 시간이 뭐 했어야 돼? 지났어야 돼. 그럼 약간 미묘한 상황 변화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보니까 MIT의 교수였던 존 맥카트니가 코인드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야. 아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거야.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건 결국 어떻게 생각하는 기계가 바뀐 것뿐이야.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기계를 바꿔서 표현한 것뿐이겠지. 그래서 뒤를 보니까 이건 이전에 사용되던 오토마타 연구, 자동화 연구라는 표현을 뭐 한 것뿐이야? 대체한 것뿐이야. 대체했다는 거면 상황이 뭐 한 거야? 바뀐 거지. 하지만 똑같이 어떤 기계를 꿈꿔왔어? 생각하는 기계를 꿈꿨던 거야. 그럼 여기까지 괜찮은 거야. 자 이제 못 읽은 부분 들어갈게. 4번 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논지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 하지만 인공지능 연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대.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어때? 나쁘지 않지 않아? 그치? 벗으로 전환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줘도 되잖아. 그리고 뒤를 읽어보니까 Its first major appearance 그것의 첫 번째 주된 appearance 모습은 was in a movie 어디에 등장했대? 영화. 그리고 그 영화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느끼는 즉 느끼는 인공지능을 느끼는 것들이 인간의 캐릭터를 로봇으로 replace 뭐 해버렸대? 교체해버렸대. 됐어? 자 여기까진 나쁘지 않은데 다음 문장까지는 확인하자. 5번 봐봐.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이 답이 아니라면 그때라고 하는 건 윗문장에 나왔던 벗의 시점을 받아야 돼. 맞죠?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그때 이후로 인공지능은 연구가 되어 왔고 관행이 되어 왔어요. 인공지능은 네모박스 연구와 관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었던 개념이었지? 위에 나왔던 MIT 교수님이 만들었던 개념 아닙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오는 걸 보니 여기서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라고 하는 이 the는요 4번 문장을 받아야 돼요. 3번 문장에 a few years later를 받아야 돼요. a few years later 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 중간에 들어가는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러면 쌤 4번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봐. 4번도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쵸? Artificial Intelligence 얘기 나왔잖아. 근데 인공지능이 영화의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영화의 첫 번째로
등장한 순간을 말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이 밑에다가 쌤이 뭘 적을 거냐면 우리가 전체 지문을 읽었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지문의 주제는 인공지능 연구의 기원이라고 잡아볼게. 자, 이거 이해돼, 안 돼? 되지? 이제 중요한 거 가볼 테니까 봐봐. 밑에 게 우리가 찾은 주제고 위에 게 오답선지야. 자, 보면 소재는 어떻게 썼어? 똑같이 썼지. 자, 이게 35번의 트릭이야. 똑같은 소재를 써. 그런데 주제는 인공지능 연구가 언제부터 왔는가라는 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면 얘는 인공지능의 뭐에 대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야? 영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기할 테니 들어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소재는 맞지만, 그치? 영화에 언제 처음 등장했냐라는 주제가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35번 문제를 맞추려면 중요한 건 뭐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돼? 주제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돼. 그러니 어느 문장을 읽는 게 중요하겠네. 몇 번 앞에 있는 거? 1번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겠네. 이렇게 풀면 돼. 됐을까? 느낌? 잘했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정적이 되는 걸 보니까 끊어야 될 때가 왔나 봐요. 잠시 끊어드릴게요. 자, 10분 쉴 건데 그동안 단어 볼 친구는 또 봐. 알겠지? 독해 지문 보면 시간 없을 것 같아. 또 봐. 예제를 들어갑니다. 자, 얘는 왼쪽 밑에다가 또 써보는 거야.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이잖아, 쌤이랑은. 그래서 푸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왼쪽 밑에다가, 자, 얘도 무슨 유형이라고? 요양 유형. 모의고사에서 몇 번에 나온다고? 몇 번에 나온다고? 40번. 자, 그럼 자네들 생각해봐. 자, 그래도 모의고사 몇 세트 풀었잖아. 40번을 풀 때 내 멘탈 상태는 어때?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그걸 제일 먼저 불러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좀 후반부에 풀기는 할 것 같아. 그치? 그럼 40번 풀 때 보면 약간 바삭바삭해진 상태잖아요. 근데 얘가 지문이 또 깁니다. 그러니 이대로 풀어보면 좋을 텐데. 자, 요양 유형 풀이법. 가보자. 그럼 얘부터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얘는 첫 문장부터 읽는 게 맞아? 요양문부터 읽는 게 맞아? 자, 느낌을 봐봐. 내가 말하는 첫 문장 읽을까? 요양문 읽을까? 요양문이.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요양 유형 풀이법 첫 번째는요, 요양문 읽으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읽고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되냐면 정리 필수야. 필수. 선생님, 시간 제거 문제 풀 때도 정리해야 돼요? 답은 예스예요. 얘는 시간 제거 풀 때도 정리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 문제 풀 땐 3분 안에 들어야 되거든. 3분? 그럼 3분이라고 했을 때 1분 가까이는 요양문에 써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 지문에서 무슨 말 할지를 이미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냐? 요양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 요양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지문에 나올 말이 뭔지를 80%는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그게 훨씬 빠르겠죠. 그쵸? 자, 그럼 요양문을 먼저 읽고 정리를 할 텐데 이때 정리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리할 때는 A와 B라는 빈칸을 포함해서 정리를 할 건데 중요한 건 흐름이 제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흐름이 드러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간결하게 정리해야 돼. 해석 쭉 쓰란 얘기가 아니야. 머리에 남아있어야 되거든. 됐을까? 자, 그럼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자, 이제 위에 지문에서 2번 위 지문을 읽어가겠죠? 읽어갈 텐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A, B 자리, 저 요양문에 나오는 A, B 자리에 들어갈 단서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즉 여러분, 이 문제는 주제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주제는 이미 반쯤 던져준 거고
그때 핵심적인 A, B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좀 더 디벨롭을 하면 40번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빈칸 추론 들어갈 준비가 된 친구들이야. 왜 그런지 이해돼?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맞겠니? 이건 빈칸 추론의 출제 의도잖아. 그쵸? 그래서 주제를 공부하고 나면 제거와 요약을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나면 빈칸으로 점프를 해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수순이거든. 자, 여기까지야. 세 번째. A든 B든 하나라도 단서가 알게 되면 쭉 읽지 말고 선지소거하세요. 자, 여기까지 알려줘 볼게. 그럼 쌤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요약 가장 중요한 건 뭐 정리하는 거야? 요약문 정리야.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같이 해석 한 번만 해보자. 아까 단어는 쌤이 다 알려줬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직독직해를 먼저 해볼게. 직독직해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자, A부터 봐봐. A는 다 보니까 품사가 뭐로 들어가 있어? 동사지. 그러면 A, 하다, 이렇게 뒤에 어미를 붙일 거야. 그럼 자연스럽겠지. 그 다음 B 자리에는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니까 형용사예요. 그러면 B, 한, 관점,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 자, 그럼 그대로 우리 직독직해 한번 해보자. 납득이 되나? 자, 우리의 visual perception, 무슨 인지? 시각적 인지는 shaped, 무엇에 받는다? 아까 했잖아. shape 나오면 뭐랑 똑같다고? influence, 그럼 뭘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뒤에 10개.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여기까지 닫아봐. 자, 그럼 차근차근 말해봐. 무엇 되어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히어라케, 뭐에 의해서? 위계질서나 계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계질서는 based on, 뭐뭐에 근거합니다. 뭐에 근거한대요? 무슨 관계? 기능적인 관계에 근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은 거야. 조금 더 가볼게.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A하게 됩니다. 이렇게 읽자고. 자, 그리고 우리 능력은 to see object, 물건을 보는 건데요. as they truly are,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란 얘기예요. 자, unlike는 뭐라고 해석할까? 뭐뭐와 달리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뒤까지 괄호 닫으면 B, 한, 누구의 관점과 달리? 카메라의 관점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 물체를 보는 우리의 능력을 뭐 하게 돼요? A하게 돼요. 여기까지야.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요약문을 정리할 때는 1번 뭐 하라 그랬어? 흐름. 2번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간결이야. 자, 그럼 내가 샘플을 보여줄 테니까 이해되나 봐. 자, 요약이라고 적을게. 요약문 정리하는 거 보여줄게. 자, 이거는 이게 맞아는 아니고 이게 좋아 정도로 봐.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 자, 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싶네. 일단 우리의 시각이라고 볼게. 비주얼. 그리고 얘가 영향을 받는데 기능에 근거한 계급에 시각이 영향을 받는데 최대한 줄여본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 말 와닿니? 기능에 근거한 계급? 안 와닿지? 그냥 이대로 써. 지문 읽다 보면 이해가 될 거거든. 이것에 영향을 받아. 컴마 위치니까 해석할 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기능에 근거한 계급에 시각이 영향을 받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물체를 그대로 보는 능력을 A하게 된다는 건가 봐.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렇게 A하게 되는 건 카메라의 B한 관점과는 unlike 뭐가 돼? 다르대. 그래서 카메라의 B한 관점 그대로 썼어. 이거와는 다르대. 자, 얘들아, 이게 지문의 흐름대로 선생님이 써본 거거든? 그럼 이 흐름대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맨 처음에 이 말이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이거 우리한테 단서가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지문에 나오는 말이 이게 뭔지 소화를 시키면 돼. 그리고 나면 뒤에 물체를 그대로 보는 우리의 능력을 A, 뭐 할지, 향상시킬지, 아니면 simplify, 뭐 시킬지, 단순화할지, 보통 이 정도로 흘러갈 거야. 자, 그럼 A에 대한 단서가 나오고 나면 지문을 정직하게 다 읽는 게 좋겠니? 카메라 어디 나오나 찾으면 좋겠니? 카메라 어디 나오나 찾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40번에 빨리 풀잖아요? 그러면 지문의 3분의 1 가까이는 안 읽습니다. 그럼 보세요. 효진이는 아까 3번 읽다 말았고, 맞죠? 서아도 아까 3번 선지 읽다 말았잖아요. 근데 두 분 다 해석을 해낸 거 보면 해석의 정확도가 꽤 되는 친구들이거든? 근데 지금은 70분을 풀었을 때 점수가 안 나와. 100% 집중력 아니면 시간 부족이야. 둘 중 하나거든. 읽지 말아야 될 거 안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때는.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 팁을 줄 테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 보자. 올라가서 얘들아, 내가 따로 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일단 쭉 읽고 답 한번 골라봐. 뭐가 될지. 그러니까 답 다 고르면 뭐 해야 돼? 쌤 봐야 돼. 알겠지? A 답 나오면 카메라 찾아. 다 읽지 마.
답 나왔어? 쌤 봐봐. 답 나왔으면 쌤 봐. 다시 찾아, 틀린 친구들은. 효진이 A는 찾아봤어? A는 찾아봤어? A 안 찾았어? 어디쯤 읽고 있어? 다 읽었어? 답 고를 수 있겠어? 10초 기다릴게. 아니, 만만치 않지? 에휴. 자, 이제 해볼게. 답은 3번이야. 3번. 한 번에 맞춘 친구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찾은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다. 제대로 찾는 방법을 배워보자고. 알겠죠? 자, 일단 내 생각에, 자, 우리 효진이를 내가 예로 들게. 끝까지 다 읽었는데 답 고르려고 하니까 또 윗부분을 읽고 있어. 수능 영어에서 중요한 건 얘들아, 한 번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돼. 왜 그런 스타일 있지 않니? 난 약간 학생 때 그랬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검토하라고 하잖아. 난 검토해도 내가 틀린 거 내가 못 찾는 성격이었어. 그지? 그런 애들 있지 않아? 검토했을 때 알아차리는 애들이 있고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근데 수능 영어는 타임어택이거든? 웃긴 게 누구든 30분만 더 주면 등급이 하나씩 높아져. 그럼 중요한 건 70분 안에 그 등급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을 때 답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체크해놔야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쌤 얘가 왜 3번이었나? 한번 앞에서부터 들어가 볼게. 어느 정도 사이즈를 띄울까? 여러분들이 보일만하게. 자, 얘들 요 정도 띄우면 보일까 다?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이번에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 태블릿으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자, 가보자. 쌤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저기 봐요. 그러니까 물체 그대로 보는 능력을 뭐 했는데 일단 저기가 타겟이야. 우리가 물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어떻게 됐는데 빨리 읽어보면, 야, 우리의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어머, 이거 무슨 말이랑 똑같아. 우리의 뭐는 뭘 받아? 그럼 뒤에 이 말 나오겠네? 근데 이 말 어려웠으니까 이해해보자. 자, 우리의 시력은 영향을 받아. 우리의 선입견에 대해서. 뭐에 대한 선입견? 현실에 대한 선입견이야. 그럼 쌤 여기 기능에 근거한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것 같아? 선입견일 것 같아. 계속 매칭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 거 봐. In viewing a scene.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때 말이야. 우리는 만드는 거야. 무의식적인 계급을 만들어. 자, 근데 그 계급은 reflect, 보여준다? 뭐를? 우리의 기능적인 관계를 보여줘. 무엇과의? 물체와 맺는 우리의 기능적 관계를 보여줘. 그리고 우리의 순간적인 프라이오리티, 뭘 보여줘? 우선순위를 보여준대. 자, 그럼 얘들아, 선입견이라는 건 어떤 선입견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예쁘면 성격도 착해,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외모에 대한 선입견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선입견인가 봤을 때, 물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능을 관련된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선순위가 떠오른다는 건 1번, 2번, 3번에 선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뭐 떠올릴 거냐면요, 텀블러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자, 텀블러에 손잡이 있어요, 없어요? 요건 좀 변수가 있겠죠. 자, 텀블러에는 빵꾸가 있어요? 음료수 먹는 빵꾸가 있어요, 없어요? 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입구도 없어요, 서아씨? 입구는 있어요? 자, 또 생각해보자. 필통 떠올려봐. 그럼 필통 열었을 때 안에 뭐가 있어요? 펜이 있어요? 화장하는 브러쉬가 있어요? 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이야. 필통은 뭘 담는 공간이야? 필기구를 담는 공간이야. 그게 물체의 기능과 관련된 우리의 우선순위가 보여져 있는 무의식적인 계급이란 얘기야. 그럼 좀 더 읽어보자. 이해되나 봐. 벌써 이해되나 봐. 형광펜.
아까 내가 여기다 형광펜 외쳤어? 예시. 그럼 예시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얘기할 거야. 야, 예를 들어 볼게. When visualizing a hammer in our mind eye.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해머를 떠올려봐. 됐지? 해머는 뭐야 얘들아? 망치. 그럼 해머 떠올려봐. 어떤 모양이 떠올라? 이렇게. 그치? 그럼 얘들아 망치 떠올려보세요 하면은 요런 모양 떠올라. 그치? 근데 망치 떠올려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항공샷 떠올리는 애 있어 없어? 이상한 애야. 이상해. 심리상담. 추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뒤에 봐. We tend to see. 우리는 봐. 그걸 in profile. 이런 전면을 보거나 or as some other. 또 다른 ready for use angle. 어떤 각도로 보냐면 사용할 뭐가 되어 있는 상태. 준비가 돼. 즉 바로 손잡이로 들 수 있는 상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더 읽어볼게. 누군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해머를 as seen 보는 건데 from the top 어디서부터 봐? 위에서부터 봐. 이게 항공샷이야. 위에서부터 봐. 그래서 핸들이 뭐 되어 있는 거야? 숨겨 있는 거야. by the hammer's head. 그 해머의 뭐로? 머리 부분에 의해서. 이해됐니? 그럼 이제 예시는 위의 말과 똑같은 거야. 자, 해머는 뭐 하기 위한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손잡이. 그럼 우리 머릿속에 순간적인 우선순위는 망치는 뭐가 있어야 돼? 손잡이. 그러니 상상을 할 때도 뭐가 반드시 떠올라? 손잡이. 이해돼? 자, 이제 아직은 물체를 그대로 보는 능력이 어떤지 안 나왔어요. 더 들어가요. The functional relationship we have with object. 배웠던 거 또 나온다. 사이에 생략된 거 뭐야? 목관대. 왜? 앞에는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뒤에 바로 동사. 그럼 여기에 뭐 생략? 목관대 생략. 아까 배웠던 거야? 우리가 우리 물체와 가지는 기능적 관계. 자, 망치와 나의 관계는 뭐야? 망치는 뭐 할 때 쓰는 것? 때릴 때 쓰는 것이란 얘기잖아요. 바로 그 관계가 create, 만들어내요. 시각적인 외워. 기대, 예측, 예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That,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가 카메라처럼 보는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괄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처럼 본다는 건 딱 찍어서 그대로 뭐 하는 거지? 보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그대로 보는 능력을 interfere 뭐예요? 방해해요.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 단어야 여러분? A야 이게. 지금 처음에 산발적으로 말한 애들 몇 번 말했냐면 2번 말한 애들이 있었고 4번 말한 애들이 있었고 5번 말한 애들도 있었어. 자, 4번 돼 안 돼? 안 되지. A 자리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방해한다야. 그럼 보게 한다 못 보게 한다? 못 보게 한다야. 그럼 A를 쭉 내려와. 자, A의 enhance 돼 안 돼? X. simplify 간단하냐 복잡하냐? 보냐 못 보냐냐? 보냐 못 보냐? 그럼 simplify는 답될 여지가 아예 없어. 그럼 3번에 interrupt 냅둬. enhance는 X야. 5번에 interrupt 냅둬. 쭉 읽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끊겨야 돼. 자, 그럼 이제 몇 번밖에 안 남아? 3번, 5번밖에 안 남지. 그럼 얘들아 이미 여기서 카메라는 어떻게 본다는 걸 알아. 있는 그대로. 그러면 카메라의 B향관점이라는 건 카메라가 어떻게 보는 거냐?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미 여기까지만 와도 정답은 몇 번인 게 보여. 3번, 오브젝티브 객관적이냐? 다만 확인은 해, 근거. 돼? 그러니 뒤에 바로 뭐가 나와? 카메라야. 그리고 카메라는 뭐 한다라고 하냐면 카메라는 세상을 어떻게 말해? 공정하게 말해. 그럼 얘들 여기서 공정하게라는 건 무엇이 개입되지 않고 찍어내는 애들이야? 우리는 무엇을 개입해서 보지? 선입견. 카메라는 선입견 없이 어떻게 본대? 공정하게 본대. 아, 이 말이야. 이게 B자리에 들어갈 말이 돼.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더 어려운 거 말해볼게. 쌤, 여기서 impartially가 공정하게고 그게 3번 선지 B에 뭐로 연결된 거야? 오브젝티브야. 자, 말을 바꿨지.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해. 말 바꾸기라는 건데 똑같은 말을 해도 계속 말을 바꿔서 표현할 거거든. 그럼 얘들아, 나 봐봐. 고1 영어면 A는 B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야.
고2 영어면 여기서 한두 번을 더 꼬는 거야. 고3 영어가 되면 이제 이걸 저 끝까지 꼬고 꽈서 뭔 소린지 알아듣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수능 영어를 공부하려면 꼬이는 단계에 따라서 레벨링을 주는 거거든. 지금 정도면 고1 수준에선 꽤나 난이도는 있던 문제. 알겠지? 요 정도.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요약이랑 제거를 하나씩 풀려봤어. 뒤에 볼까요? 뒤에 보세요. 자, 3페이지 보면 제거 프랙티스 1번 나와 있죠? 그대로 보세요. 프랙티스 2번 나옵니다. 제거 프랙티스 3번 나옵니다. 구성. 다음 넘어가면 요약으로 프랙티스 4, 요약 프랙티스 5, 요약 프랙티스 6입니다. 자, 그럼 제거 문제 몇 개 나와 연습으로? 3개. 요약 문제 몇 개? 3개. 이렇게 됐거든. 자, 이 중 프랙티스 1번 체크하세요. 3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프랙티스 6번 체크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 이 두 문제 지금 풀어볼 거거든. 각각 하나씩. 자, 이번에는 내가 단어를 미리 알려주는 것 없이 한번 풀어볼게. 본인의 기본 단어 지식으로 문제를 최대한 풀어봅시다. 자, 그럼 얘도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앞에 스탑워치 띄워놓을게. 본인이 두 문제 다 풀었을 때 몇 분 걸리나 봐. 알겠죠? 시작.
시간은 여기까지만 줄게. 가영이 다 풀었니? 마지막 거? 개인적으로 요 정도 문제는 7분 안쪽에는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막 계속 학원에 오면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대. 앞으로 혼자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타이머는 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보시면 11월, 12월부터 듣던 친구들은 쌤이 책을 걷어놨었죠. 자, 이 중에 독해 교재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자, 이제 이 교재는 2월 달부터 추가 과제로 쌤이 한 권씩 다시 줄 거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방법이 익숙해졌을 때라 푸는 양을 조금 늘리고 싶어서 그때부터 드릴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시간을 꼭 재, 저런 과제 할 때는. 알았죠? 자, 일단 프랙티스 1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4번. 틀린 친구 손 들어보자. 괜찮으니까. 4번.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6번. 마지막 문제는 정답이 1번이었어요. 틀린 친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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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요약 문제 했으니까 요약부터 한번 가보자. 프랙티스 6번부터. 자, 오늘 요 두 문제까지만 해설할게. 자, 그럼 쌤 이거 프랙티스 6번은 얘부터 출발해야 되지. 첫 문장 먼저 읽어야 돼? 요약문 먼저 풀어야 돼? 요약문 먼저. 근데 요약문 읽은 거 같기는 한데 뭐 한 게 없네요? 정리한 게 없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쌤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약문 한 번만 다시 읽고 정리만 해봅시다. 아유, 너무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지우려고 하지 마. 근데 틀렸네. 네, 잘못 이해한 거. 아, 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자, 잠깐 시간 줬으니까 쌤이랑 바로 풀자.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판서보다는 태블릿으로 빠르게 한번 쳐볼게. 알겠지? 풀었던 거니까. 직독직해를 빨리 하면 트릭 퍼니시먼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뭐 일단 트릭 처벌? 이 정도만 번역을 한 거야. 야, 이 트릭 처벌은 A 보니까 다 품사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트릭 처벌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하게 됩니다. 자, 뭘 하게 되냐면 아이들의 원치 않는 행위를 A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은 대절 이하를, 자, 임플라이 단어 어려웠어요. 암시하다. 요약문 보는 거야, 아연아? 알지? 자, 이걸 암시합니다. 부모가 반드시 포커스온, 집중해야 된다고요. 관심을 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to, 무엇으로? 부정적인 것으로의 관심을 삐해야 된대요. while, 뭐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행위는 뭐하는 동안에? 보상해주는 동안에. 여기까지야. 자, 한 번 더 빠르게 읽어볼게. 트릭 처벌은 아이들의 원치 않은 행동을 A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절 이하를 암시합니다. 부모는 부정적인 것을 향한 관심을 B해야 하고요. 긍정적인 행위는 보상해줘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거 지우지 말고 그냥 다른 데다 써놔봐. 그걸 비교해. 비교하면서 계속 쌤이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지려고만 해봐. 알겠지? 자, 해본다. 자, 나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일단 트릭 처벌이라는 개념이 있어. 뭔지 모르겠으나 트릭 처벌. 그리고 이게 아이의 원치 않는 행위, 이 아이의 원치 않는 행위를 A 한대요. 이런 식으로 적자고.
화살표 같은 걸 사용해서. 자, 또 콤마 위치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어 내려와. 그리고 이것은 부모가 부정적에 대한 관심은 삐해야 한다는 걸 암시하고요. 그러는 동안 긍정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대요. 자, 이제 아까 이게 니네들의 짬밥이야. 봐봐. 자, 위에 부정, 긍정 말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 반대되지. 그럼 생각해봐. 긍정적인 것을 보상한다는 건 부정적인 건 뭐 하라는 얘기겠어? 벌을 주거나 나쁘다고 말하거나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냐, 그치? 자, 그럼 이 정도로 예상을 해놓고 위로 들어가 보자. 그럼 우리한테 핵심은 일단 트릭 처벌이란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처벌을 했을 때 애들이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게 되는지 얘부터가 출발이야. 그쵸? 자, 위로 빠르게 올라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 모르는 거 다 잡으면서 갈게. 자, 가보자. 우리가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이야. punishing. 뭐 하는 거야? 처벌하는 거야. 자, 이거는요. may not be effective. 효과적이지 뭐 할 수 있어? 않을 수 있어. due to. 뭐 때문에? 알볼로라는 사람이 cause. 부르는 트릭 퍼니시먼트라는 것 때문에 등장. 그럼 쌤 첫 문장에 따르면 우리가 뭔지 모르는 이 트릭 퍼니시먼트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애를 벌 주는 게 뭐 할 거래요? 효과적이지 않을 거래요. 이거 아니야? 조금만 정리할게. 자, 트릭 처벌이라는 개념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개념에서는 오히려 벌 주기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단다. 이 정도로 줄여. 우리 계속 첨삭하니까 토요일에.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게. 자, 여기서 트릭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건 is a scolding, scold, 꾸짖다라는 표현이에요. scold.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꾸짖는 건 분노나 처벌의 모먼트, 순간이에요. In the most classic sense of a word. 가장 classic, 전형적인 단어의 의미로 말하자면요. 그럼 쌤 지금 제가 클래식을 클래식 이렇게 해석했어? 전형적이라고 했어? 전형적인. 아, 그럼 다시 트릭 퍼니시먼트라는 건 애를 뭐 하는 거야? 꾸짖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형광펜 들어갈게. 인스테드 오브 형광펜. 그리고 콜즈 형광펜. 그리고 포 example 형광펜. 자, 이 개념들을 좀 보자. 자, 선생님 여기서도 중요한 흐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콜이라는 단어는 보통 개념 제시를 할 때 쓰는 말이야. 개념. 바로 이런 걸 나비 효과라고 불러. 이런 걸 트릭 퍼니시먼트라고 불러. 그 얘들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걸까 구체적인 걸까? 개념. 일반적인 거지. 그치? 플라시보 효과가 뭐야? 이거 감기약이야? 먹으면 나을 것 같고, 이거 머리 좋아지는 약이야? 하면 뭐 할 것 같아?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런 구체적 사례를 모아서 말하는 게 개념이야. 그치? 그러니 개념은 뭐 한 거야? 일반적인 거거든. 그래서 개념이 처음에 제시가 되면 뒤에서 분명히 뒷받침의 예시가 따라 붙게 돼. 다만 중간에 instead of가 나온 걸 생각해야 되는데, instead of A, B라는 구조를 기억해 놓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 쌤, 해석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뭐 대신에? A 대신에 뭐란 얘기야? B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B는 이 지문에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읽어야 돼. 예를 들면 심지어 이런 말이야. 야, 니네 말하지 말고 대화해. 이렇게 나오더라도 말과 대화는 지문에서 뭐한 개념으로 봐야 돼? 반대 개념으로 읽어야 돼. 자, 이게 힌트를 주는 표현이거든. 그리고 A, B 중에 뭐가 중요해? A 대신에 B니까.
우리의 주제는 B 자리에 있을 거야. 자, 이 프레임이야. 그리고 예상한 것처럼 위에서 콜이라고 개념 제시한 후에 무엇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예시. 좀 더 들어가면 이 예시는 필자가 말했던 일반적이고 추상적 개념을 적용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트릭 퍼니시먼트가 뭔지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예시를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될 거야. 따라하시나? 자, 그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예린이 괜찮아? 오케이. 됐지? 자, 가볼게. 자, 그러니까 instead of 뭐 하는 거 대신에 오히려 discourage 하는 거야. A가 ing 하는 것을. 쌤,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A가 ing 하는 것을 discourage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하게 하다. 이거든. 자, 그럼 오히려 애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이건 encourage, 반대말이야. 뭐의 반대말이야? discourage의 반대말이 encourage야. 그럼 얘는 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하게 한다는 거야. 장려하다. discourage가 못하게 하다. 반대말이에요. 자, 얘는 오히려 장려하게 돼. them to do it. 그들이 encourage가 오형식이라 그들이 to do it. 그걸 하도록 장려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나 보세요. 아, 트릭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거 오히려 애들이 그 행동을 뭐하게 만드는 거란 얘기네요. 하게 만든다는 거야. 화살표 연결되나 봐. scolding. 애들을 뭐하면? 꾸짖어. 꾸짖는다는 건 애들의 punishing 뭐 하는 거야? 처벌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혼내는 거잖아. 그럼 처벌을 하는 건 꾸짖는 거고 꾸짖으면 오히려 애들이 안 하게 만들어? 하게 만들어? 하게 만드네? 그럼 오른쪽에 이해되나 봐. 트릭 처벌에서는 벌 주기가 효과가 없어. 왜 효과가 없냐면 오히려 그 행동을 못하게 막는 거야? 장려하며 북돋는 거야? 장려한다는 거야. 야, 너 음식물 쏟지 마. 근데 쏟아야지, 쏟아야지, 쏟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더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얘도 대문자 H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후하는 이렇게 읽어가. 자, 얘는 learns that, 대절이야를 알게 됐어. 야, learn은 뜻이 뭐냐? 배우다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알다. fail이란 단어도 뜻이 뭐야? fail. 실패하다.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못하다. 부정어구로만 보면 돼. 자, 얘는 알게 돼. when, 뭐 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작은 형을 때린 거야. 그때 엄마가 등장해서 scold, 뭐해? 혼내. 꾸짖어. 그럼 꾸짖는 거면 punish, 뭐하러 온 거야, 엄마가? 그럼 뒤에 나올 내용 예상해봐. 더 때려. 형을 더 때린다니까? 이 말 나오면 끝나는 거야. 봐봐. 야, 이랬을 때 그 아이, 왜냐면 그 아이는 who feels lonely, 어떻게 느끼거든? 외로움을 느끼는 애야. 나 혼자인가 봐. 엄마가 형만 좋아해. 뭐 이런 레파토리 아니겠어? 그런 레파토리일 때 꾸짖음을 당하는 게 오히려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much better, 기분이 뭐해? 좋아. 그럼 쌤, 이것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feeling invisible이면 누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 엄마 눈에. 그럼 이것 또한 내가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외로움 느끼면서 혼자 관심 못 받고 있는 거야. 그거보단 낫다고 느껴져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동생을 뭐해? 꾸짖어. 이걸 한 단어로 말해봅시다. 이거 누구예요? 금쪽이에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야 되는 애예요. 자, 이제 더 갈게. 이런 상황에서, in this case, 이런 상황에서 그의 엄마는 would be better 나오는데 형광펜 들어갈게. 뒤에다 형광펜 들어갈게. 했어? 잠깐 멈춰서 요약문 먼저 내려갈게. 보세요. 자, 요약문에서는 우리 이 말 있었지? 트릭 처벌을 하면 오히려 아이의 원치 않는 행위를 뭐 하더라? 장려, 독려하더라. 그럼 쌤, A 자리에 들어갈 단서는 우리가 이미 보고 왔네요. 위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encourage. 얘가 A겠네요.
맞지? 왔다 갔다 계속 할게. 그럼 선지 A 볼게. 오히려 encourage 장려야. 화살표 윗방향이야 아랫방향이야? 윗방향. 그럼 reinforce는 뭐야? 강화하다라는 단어야. 그럼 맞고 discourage 돼 안 돼? 안 돼. 그치? 컨트롤은 뭐 하는 거야? 통제. 그럼 하게 해 못하게 해? 못한다는 뉘앙스거든. 그럼 얘도 안 돼. 그럼 답은 1, 2 중에 하나야. 그럼 이제 관건은 B 봐봐.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reducing 뭐 하는지 낮추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뭐 하는지 최대화시키는지 이 둘 중 하나인 거야 이제. 여기서 be better ing는 그대로 옆에다 다시 써. be better ing.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 낫다. better 더 좋다 이 의미야. 그럼 이거 하는 게 더 좋아. 그럼 이거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란 얘기야. 그래서 얘들아 be better ing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 쓰고요. 그럼 해결책 제시면 필자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아 얘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네모박스 애 꾸짖는 거 말고 어떤 전략을 써야 돼? 다른 전략 써야 돼. 그럼 이 다른 전략이 아마 B일 것 같지 않아? 그럼 그 내용이 중요할 거니까 그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야? 예시를 말하네. 그럼 이 예시에서는 꾸짖겠어? 다른 전략을 써보겠어? 다른 전략을 써볼 거야. 자 이제 끝까지 다 왔어. 그녀는 congratulate 뭐 해줘? 축하해줘. 어머 너무 잘했다. 뭐 했을 때? When he has not hit his brother. 그의 형제를 때리지 뭐 했을 때? 않았을 때 축하해줘. 그럼 맞춰봐. 그의 형제를 때리지 않았다라는 건 좋게 잘한 거야? 나쁜 행동이야? 좋게 잘한 거. 플러스에 축하해줘. 요약문 정리로 내려가봐. 긍정적인 것에 뭐 해줘? 보상해줘. 자 그럼 이건 단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부정적인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찾아야 돼. 뒤에 더 읽어. The mother, 엄마는 clearly, 분명히 can not allow the child, 아이가 to hit his little brother. 계속 때리는 거 허락하면 안 되지. 분명히. 맞지? 근데 형광펜. 뒤에 뭐 나와? But. 그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 근데 하나 더 들어가. 뒤에 뭐 나와? Instead of 또 나와. 그럼 니네 이제 감사하나 봐. 알파벳 B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돼. 알파벳 B는 instead of A, B일 때 A에 들어가 있을 거야? B에 들어가 있을 거야? B. 그래. 그럼 시간 없으면 다 읽어야 돼. 뒤만 읽어. 뒤만 읽어. She can choose to reward the positive. 뭐를 보래? positive를 보상하래. 오케이? 그래서 앞에 다시 뭐 하래? negative를 지적하지는 말래. 아, 그럼 쌤 묵자. 여기서 네거티브는 지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여기가 뭐의 단서야? B의 단서야.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야 맞아 여러분들? reducing 연결. 답 몇 번? 1번. 돼? 자, 내가 여기까지만 풀 텐데 얘들아. 지금 이거 유형 감 와? 너? 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자, 앞에다가 과제 써봐. 자, 이 앞에다 과제. 그냥 여기다 써. 대문짝만 하게. 과제. 어머, 우리 만나면 다음 달에 만나는 거야. 다음 달이야. 자, 날짜가 2월 5일 목요일이야. 2월 5일 목요일까지. 뭐 아무데나 본인이 보기 좋은 데 써. 자, 2월 5일 목요일까지 과제. 프랙티스 1번부터 5번까지. 예린이 성의 있게 쓰는 거죠? 분신사바 하는 줄 알겠어요? 자, 풀, 채, 오입니다. 풀, 채, 오. 풀은 뭐야? 채는? 오는? 자, 그럼 지금 몇 번은 풀어있지, 우리? 1번 풀었지? 얘 맞은 친구들은 안 해도 되는 거야? 틀린 친구들은 뭐 해야 돼? 오답 노트 해야 돼.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해요? 예제 만들어준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 오기가 미션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끝내오면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질문 받을게. 됐습니까? 자,